현재 환율 문제와 그리고 중국의 미국 기축 통화에 대한 도전. 중국도 만약에 위안화를 기축 통화로 하려 그러면 그 돈에 대한 신뢰 관계가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기축 통화로서는 뭔가 불안정성이 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변수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안녕하십니까. 곽수영의 경제단판 시청자 여러분, 저는 경제단판 채널 PD 강상욱입니다. 오늘은요, 환율 전쟁을 넘어 기축 통화 전쟁으로 라는 주제로 현재 환율 문제와 그리고 중국의 미국 기축 통화에 대한 도전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아직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채널 영상 보시면서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요, 그 미국의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3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를 보니까 GDP의 100%를 넘어선 규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좀 위협이 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럼 먼저 이 미국의 국가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좀 먼저 짚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원래 이 기축통화국은 부채가 많아야 돼요. 그렇죠. 예. 무역 적자도 감소해야 그럼요. 되고요. 그래서 뭐 부채가 많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엄살인 것 같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급격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미국의 달러 정책이 강달러잖아요. 네. 근데 부채가 많다는 말은 약달러라는 말이 되잖아요. 네. 약달러가 되면 금리가 떨어지게 되고 돈이 미국 안에서 돌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돌 가능성이 더 크죠. 네. 이제 그런 점들이 경기 선순환적인 측면에서의 좀 갈등, 고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기축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역할을 근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발행되는 건, 돈을 많이 발행하는 건 맞다. 두 번째, 빚이 많아야 되는 것도 기축통화국으로서의 하나의 역할일 수도 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미국서 교육받으면서 미국 사람들한테 세뇌될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주류 이론이긴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중국도 만약에 말씀 주신 대로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하려 그러면 그 돈에 대한 신뢰 관계가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 신뢰를 뭐로 쌓아줄 것이냐. 그러니까 역사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중국 위안화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역사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뭐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은 저는 충분히 만들어질 거라고 봐요. 앞으로. 예. 네. 그 만들어지기 위한 충분 조건은 크게 산업적인 측면, 자본시장적인 측면, 그리고 소비시장적인 측면, 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세계 글로벌 산업의 스탠다드와 룰 세팅이 가능한 산업들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기술을 개발하고 오리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기술 아니면 중국 거를 안 쓰면 못한다. 이런 산업들이 많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국 경제에서 기축통화가 위안화가 되려고 그러면 세계 모든 국가들이 기축통화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소비시장화가 돼야 돼요. 중국도 지금 위안화 풀린 것보다 더 많은 위안화를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회의 물건들을 사들여서 중국 내수 시장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것. 야, 그거는 지금까지 미국 경제의 모델이었지 중국 모델이 되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경제의 모델이 굳이 소비시장 되지 않고 제조업 시장이 되어서 물건을 막 갖다 팔고 돈을 벌어들이는 형태의 모델을 개발하면 어떻겠냐. 가능은 한데 아편전쟁 경우를 보셨잖아요. 은화를 중국으로 계속 가져가고 난 다음에 중국은 해외에서 수입할 게 별로 없으니까 돈이 자꾸 은이 중국에 쌓이기만 하고 밖으로 나가질 않으니까 그 은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아편을 팔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형태의 모델이 역사적으로 봐서는 입증이 안 된 거예요. 기축통화로서는 뭔가 불안정성이 있다.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려면 세계 시장으로서 소비 시장화 되어야 된다라는 게 하나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기술의 오리진을 갖고 있는 표준화와 룰 세팅이 가능한 산업이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자본시장이 중국 위안화의 기능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규모와 깊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깊이는 어떤 것이냐. 자본시장의 종류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규모와 범위와 밀도가 커야 돼요. 왜냐하면 자유변동 환율이잖아요. 네. 환율이 널뛰게 한다. 막 1달러에 지금처럼 7.5, 7.3 위안화 하던 게 어느 날 갑자기 1달러에 5 위안으로 떨어져 버렸다. 막 그런 식으로
이 변동성이 커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잡으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파생 상품 시장, 옵션 시장, 선물 시장 같은 것들이 활성화가 돼야 되고 또 중국은 세계 곡물 시장에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모든 거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곡물 시장 가격을 중국이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가격 예측 기능도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세계 곡물 시장의 곡물 가격을 선물과 옵션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도 중국이 있어야 돼요. 세계 원유의 수입도 엄청나게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원유의 선물과 옵션 시장도 중국 자본시장에서 다양한 파생시장 상품으로 운용을 해서 세계의 유가를 결정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측면은 자본시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시장에서의 역할이 하나 있어야 되고 제조업 시장에서 역할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내수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역할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중국 정부가 중국인민은행이 제대로 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 시장이 크니까 너들 나한테 물건 안 팔면 못 버티지, 나한테 물건 팔고 싶지, 나한테 잘 보여, 앞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너희들이 따먹으려 그러면 내 시장을 노려야 돼. 그러니까 내가 기축통화 지위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거는 몸집만 크니까 내가 누구하고 싸웠어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허풍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이 자본시장, 특히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은 세계 경제의 모든 결제 기능을 다 가지고 있고 세계 경제 정책,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세계 제조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적 역할을 신뢰가 없이 가져간다는 것은 상당한 투기적 요인만을 들고 가기 때문에 중국 기축통화, 위안화의 기축통화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 와중에 미국이 이런 패권을 놓치려고 할까? 그렇죠. 절대 그렇지가 않다. 네. 그렇지만 로마 제국도 1000년 이상을 못 버텼고 신라도 1000년을 못 버텼고 하나라, 주나라, 상나라, 하상주 그때부터 중국의 역사를 보면 1000년을 버틴 제국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미국 달러화도 1000년 가지기는 힘들 거다. 그러면 어떤 형태의 어떤 전환기에 이게 이루어질 것인가의 문제. 이게 지금 미중 갈등의 시작이다, 시작점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냥 중국이 내가 강해, 위안화 기축통화하자 이렇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춘 이제 신뢰가 받침이 되어야 이제 기축통화로 위안화가 발돋움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그 브릭스에서 뭔가 브릭스 단일 통화를 만들자라는 목소리가 남아공에서 열린 브릭스 회의에서 상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이제 나왔었는데 결국 오피셜하게 논의는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위안화 기축 통화로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이제 브릭스의 힘을 활용해서 일단 브릭스 단일 통화를 먼저 좀 출범을 시킨 후에 그것을 기축 통화화하려는 움직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오케이 할 것이냐, 뭐 오케이 하겠지만 결국은 또 달러화가 개입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의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한 번도 세계 경제가 경험해 본 바가 없어요. 지금 이제 그림자 금융 이야기가 막 나오고 삐구 위엔도 위험하고 뭐 12월 말까지 자구책 마련해내라 그러고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에서 재정 부채 문제를 어떻게 재정 건전성 정책으로 전환시킬까의 문제를 놓고 재정회의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중국 인민은행장 또는 공개시장 회의가 있을 테니까, 금융위원회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자유분방하게 관치금융이 아니고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원칙에 맞게 금리와 환율을 결정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중국이 만약에 브릭스를 기축통화로 하겠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나 소위 말해서 1대1로 바닷길 회랑이나 육지길 회랑에서 많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지원금을 줬고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도 원조금을 줬고 남미 국가들에 원조금을 줬잖아요. 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 지금 돼버렸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쉽게 말하면 중앙은행을 내가 하고 싶은데 이 중앙은행에서 위조돈을 찍어낼 수 있겠느냐, 위조돈을 못 찍어내느냐. 이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누구나 위조돈을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 국가 경제가 그만큼 허술하다. 그러면 이거는 뭐 아무나 돈을 막 찍어내도 상관이 없다는 논리잖아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변수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요즘 그 이제 중앙은행들이 CBDC, 그러니까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만들어내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암호화폐를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걸로 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면 인프라가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개인 정보가 상당히 단단해야 돼요.
그죠? 국가 정보가 마찬가지잖아요. 두 번째는 암호화폐를 찍어내는 거니까 이것도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암호화폐라는 건 제한적이잖아요. NFT가 아닌 이상. 맞습니다. NFT는 제조지만 민팅이에요. 네. 근데 크립토커런시는 마이닝이에요. 채굴이죠. 채굴이에요. 네. 그러니까 채굴과 민팅의 차이는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게 크립토커런시 형태라 그러면 한정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금 같은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민팅이라 그러면 과연 NFT를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한다 그랬을 때 그 이미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위안화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같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세계 어느 시장에서나 디지털로 막 거래가 되고 하는 속도는 빠를 수 있지만 과연 달러로 하는 게 나을 거냐, 위안화로 할 게 나을 거냐, 위안화가 낫겠지라고 마음은 먹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위안화보다는 달러의 신뢰도가 높아 그러면 잘 아시면 UST 같은 또 네. 다른 화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갈 바에는 사람들이 US에서 만들어낸 페더럴 리저브에서 만들어낸 CBDC를 선택을 하지 중국 인민은행에서 만들어낸 CBDC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을 수가 있다. 과거에 2003년도인가요? 중국이 프랑스, 오펙 회원국들과 함께 미국 달러화를 버리고 통화 바스켓 기축통화를 만들고자 제안을 했었어요. 그때 미국이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랬고 결국 그게 이제 흐지부지 됐고 그래서 중국이 반발심으로 영국 런던 은행에서 미국 국채를 400억 달러인지 300억 달러인지 일시에 매각을 해버려요. 그게 소위 말하면 미국 국채라고 표현이 됐지만 서프라임 모기지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프라임 위기의 시작이 된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당연히 기축통화의 지위를 갖고 싶어 할 것이고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한 통 아니겠어요? 네. 이들 국가들은 중국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 기축통화 패권까지 저쪽에 줘버리면 우리가 모든 경제적 패권을 저리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것이다. 브릭스가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돌고 도는 거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궁극적인 세계 기축통화로 인정받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아직까지 미국의 패권은 단단하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마무리를 해보자면 미국의 국가 부채가 늘어난 이유와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 기축통화 움직임 이제 더해서 브릭스의 탈달러 움직임까지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